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경험했고 썼던 글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의 참 모습을 찾기를 위하여 이 내용을 선택했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유대인 집단 학살 정책 가담자로서 이스라엘에서 교수형되어 사살되었습니다. 마지막 해결책의 집행자가 된 사람이 1942년 나치 고위 관리로서 아이히만입니다. 유대인 학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식별하고 직별시켜 그들을 집단 수용소로 보내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전쟁 뒤 아이히만은 미군에 붙잡혔으나 1946년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중동 지역을 전전하다가 1958년 아르헨티나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남아메리카입니다. 나치 전범 추적자 지몬 비젠탈과 이스라엘 자원봉사 단체에 의해 정체가 드러나서 1960년 5월 1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에서 체포되어 9일 뒤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아르헨티나 법을 위반했다는 여론이 진정된 뒤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의 특별 3심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고 1961년 4월 11일에서 12월 15일까지 계속된 이 재판에서 아이히만은 교수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유대인 집단 학살 정책의 가장 큰 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을 식별하고 집결시켜 그들을 집단 수용소로 보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범자들은 끝까지 찾아내서 사형을 선고한다든지 법정으로 보내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는 일제의 부역자들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지금껏 비참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일제 잔재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국민들을 스트레스 속에서 또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산 대가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독일 졸링겐에서 태어난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점령한 유럽 각지에 있는 유대인의 체포와 강제 이주를 지휘했습니다. 독일이 항복한 후에는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망명해서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명을 쓰며 자동차 공장 기계공으로 은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의 비밀정보단체인 모사드에 체포당해 이스라엘로 압송되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1962년 5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조금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도망을 다니면서도 늘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보통 범죄자들은 가족과 함께 다니면 발각되기 쉬워서 혼자 다니는데 그는 직업을 여러 번 바꾸는 노력까지 하면서 절대 가족과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가
왜 죄 없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데 일조한 것일까요? 아이히만의 삶을 깊게 관찰하고 사색해 보기로 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담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살펴보면 그는 친위대에 가입하기 전 감압 증류회사에서 보낸 5년 반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실업난 속에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 다니기 싫은 회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출장기간이 아니면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평범하게 지내며 해야 할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은 1932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4월 그는 린츠의 젊은 변호사 에른스트 칼덴 브루너의 권고로 나치당에 가입했고 친위대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친위대 가입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친위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몰랐고 당의 정강도 몰랐으며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칼텐 브루너가 그에게 친위대에 가입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 뭐 라고 대답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쉽게 엄청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색 없는 선택은 그 무엇보다 위험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수많은 책과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단순하게 살자. 왜 그런 말이 유행하게 되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은 그 말대로 살려고 합니다. 뉴스를 틀면 답답하고 성적을 보면 답답하고 회사 나갈 생각을 하면 답답하니 인생 뭐 있어? 라고 외치며 술 한잔 걸치고 그냥 다 잊고서 단순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사는 게 최고야 라는 말이야말로 명령을 내리는 자들이 당신에게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그들은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기를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고 라며 항변하는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그 생각 정말 당신 것인가? 언제나 별 생각 없이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주인공 아이히만처럼 말입니다. 아이히만은 죽도록 생각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위대에 가입하고 맡은 첫 임무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첫 임무는 프리메이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프리메이슨 박물관 건립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일이 그가 가장 싫어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지겨웠습니다. 하지만 5달이 지나자 그는 유대인과 관련된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관은 작은 일도 아주 꼼꼼하게 방법을 알려주며 명령하는 스타일이어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그의 성향에 딱 맞았습니다. 생각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착착 이루어졌습니다. 그제야 아이히만은 매우 안도하며 생각이 필요 없는 자신의 일을 좋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을 뒤흔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상관이 시온주의의 고전인 유대인의 국가를 읽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그는 명령에 따라 그 책을 완벽하게 읽고 모든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자마자 영원히 시온주의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히만은 인생 최초로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시온주의자가 된 그는 아돌프 뱀의 시온주의 역사까지 읽으며 자신의 안에 확실한 고정관념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제대로 사색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사색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쩌다 빠진 관념에 인생이 통째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히만이 시온주의자가 된 것은 결국 그의 선택이 아니라 상관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색 없는 선택은 그 무엇보다 위험합니다. 세 번째, 사색 없는 선택은 스스로 노예의 삶을 자처하는 것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색 없이 형성된 고정관념, 즉
편향된 시선을 갖게 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1. 뒤틀린 이상주의자가 됩니다. 아이히만이 생각하는 이상주의자란 단지 어떤 이상을 신봉하거나 또는 도둑질하거나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이상주의자라는 삶을 통해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이든 희생시킬 각오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신문에서 아이히만은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버지마저 죽였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아이히만은 사적으로는 가정에 충실하고 공적으로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토록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생각 없이 시온주의자가 되었고 상부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런 행동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학살한 행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이히만은 수백만 명의 아이와 남녀를 열정을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죽음으로 보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도리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철학자 칸트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명령은 지키는 것이 도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면모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을 특별히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을 좋아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싫어하지도 않은 유대인을 수백만 명이나 학살하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뒤틀린 이상주의 때문이었습니다. 2. 과장과 허풍을 즐긴다. 아이히만은 사색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전략이나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을 예로 들면 그는 그저 윗사람이 시키는 일만 잘하는 말 잘 듣는 부하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시험에서 옆 친구의 답안지를 베껴 100점을 맞은 학생이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어느새 그것이 자신의 실력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는 학살의 성과가 모두 자신의 능력과 전략 덕분이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올린 대부분의 성과는 다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남의 지식으로 자신을 뽐내는 데 능했습니다. 창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빌리는 성향도 강했습니다. 자신이 게토 체계를 만들었다거나, 게토는 어떤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을 어느 한 지역에서만 살도록 울타리를 딱 정해놓고 격리시키는 것이 게토입니다. 모든 유럽의 유대인을 마다가스카르로 보낼 생각을 해냈다는 허풍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특권 계층을 위해 게토를 설치한 것은 국가보안부 수장이었던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생각이었고 마다가스카르 계획은 독일 외무부에서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 생각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3.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한다. 아이히만은 놀랍게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단 한 구절도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고록을 쓸 때나 검찰이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언제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언제나 같은 단어로 같은 표현을 지겹게 반복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한나 아렌트는 이런 그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기에 대한 그의 무능력은 생각하는데 무능력함,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무능력함과 매우 깊게 연관되어 있다. 그와는 어떤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말과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막는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색의 기본은 자신과의 소통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 결정해준 고정관념에 파묻혀 살며 자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가장 기본이 자신과도 소통하지 못하니 타인과 소통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언제나 누군가의 명령만 기다렸기 때문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야 하는지 그 방법조차 모른 채 살았습니다. 독일이 항복을 선언할 무렵 삶의 가장 급박한 순간에도 그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언제나 그랬듯이 동료들과 마지막까지 싸우려고 했습니다. 아니, 사실 싸우기보다는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상사인 지휘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아이히만을 만나는 대신 부관을 시켜 피신하는 데 보태 쓰라며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완강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독일이 패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에게 명령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지도자 없이 홀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 누구에게도 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전략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사색, 삶을 위한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한나 아렌트는 처음 재판에 참석한 날 자신의 동족을 대량으로 학살한 아이히만을 대면하고는 비명을 지르고 기절했습니다. 그녀는 왜 기절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녀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악마처럼 흉악할 거라고 생각한 아이히만의 모습이 너무나 약한 노인 같았다. 그리고 내 모습을 돌아보았다. 내 모습도 저런 악마 같은 자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아이히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증오하는 사람도 미치광이 살인마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던 자상한 가장이었고 성실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서명한 서류에 의해 이송된 유대인들이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진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생각하기를 멈춘 대가로 사형이라는 엄청난 벌을 받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아이히만의 재판에 대해 보고하면서 나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 잘 언급을 했다. 이는 어떠한 이론이나 사상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주 사실적인 어떤 것, 엄청난 규모로 자행된 악행의 현상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었다. 이 악행은 악행자의 어떤 특정한 약점이나 병리학적 측면 또는 이데올로기적 확신으로는 그 근원을 따질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악행자의 유일한 인격적 특징은 아마도 특별한 정도의 천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다고 해도 그 행위자는 괴물 같지도 악마적이지도 않았다. 그는 한때 자기가 의무로 여겼던 것이 이제는 범죄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이런 새로운 판단의 규칙을 또 다른 하나의 언어 규칙에 불과한 것처럼 받아들였다. 그는 다소 제한된 양의 관용구에다가 몇 가지 새로운 것들을 추가했던 것이고, 따라서 그가 그 관용구 때 가운데 어떤 것도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는 전혀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관찰하고 사색하며 그의 주장을 정리해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찬사도 있었지만 책을 낸 후 그녀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청난 수의 유대인을 죽인 그가 사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그녀의 주장은 아이히만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저는 아이히만을 옹호한 적이 없어요. 다만 놀랍도록 평범한 한 사람의 망연자실한 행위를 받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이해하려는 것과 용서는 달라요. 이해하는 게 내 책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책임지고 이 문제를 철저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이히만이 인성을 버리고 완전히 포기한 것은 가장 인간적인 특성인 생각하는 능력이었어요. 그 결과
더는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겠죠. 그처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없게 되면 수많은 보통 사람에게도 엄청난 악행을 저지를 여지가 생겨요. 정말입니다. 이 문제를 철학적으로 숙고했어요. 생각이라는 바람을 표명하는 것은 지식의 돛이 아니라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악함을 말할 능력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얘기하지 않은 일이 닥칠 때 사람들이 생각의 힘으로 파국을 막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저서가 많은 비판자들을 만들어낸 이유는 단지 그녀가 어떤 편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녀가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고 비판했으며 그녀가 확실하게 편들어주지 않은 좌우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탐탁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비판하는 수많은 공격에 냉담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의 비난에도 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도 인정했듯이 관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울타리에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쪽과 저쪽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양한 고정관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상대가 자신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수긍했고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기댈 울타리가 없는 사고를 하며 수많은 사람과 접속했던 한나 아렌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말라. 나는 평생 어떤 민족이나 집단을 사랑한 적이 없다. 독일인이나 프랑스인, 미국인들을 민족이라는 단위로 사랑하지도 않았고 노동자 계급이라든가 여타 집단을 사랑한 적도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일생 동안 흔들림 없이 세계 역사를 사색하는 관찰하는 눈으로 살았습니다. 관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여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편에 속한다는 것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약한 자일수록 강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각기 다른 입장의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한나 아렌트 역시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평생을 관찰하며 사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색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색할 수 없으며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세상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당신 안에 담으라. 실패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할 때마다 더 큰 당신이 되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다만 아무리 아파도 반드시 깨어 있으라. 생각을 멈추지 말라. 아멘. 이상입니다. 오늘날 한나 아렌트 같은 사고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좌편, 우편, 민주당, 국민의힘당, 정당별로 또 갈라지고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이것은 사색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로마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긴 왔지만 나중에는 이방으로 사명을 전달시키는 사역까지 감당했습니다. 정치하고는 무관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은 정치에 깊이 물들어버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색을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색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도 많아서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